안녕하십니까. 스카이십 컨테이너 박 대표입니다. 저번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컨테이너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다짜고짜 장점 이런 게 아니라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고 이제 편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컨테이너는 무조건 저가로 판매가 돼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장재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딱 골조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가 금액이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철판이 전체적으로 철판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철판 두께도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리해드리면은 벽체는 1.4T, 1.4mm, 1.4mm 이제 알아듣기 쉽게끔 미리로 말씀을 드리면 1.4mm의 철판이 들어갑니다. 4mm 철판이 들어가고, 하부 같은 경우는 앞에 프레임 6m 쪽이나 7m 쪽에 들어가는 프레임은 6m로 했을 경우에는 아연 각관을 쓰기 때문에, 아연 재질의 철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3.2T가 들어가요. 근데 7m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하중이 더 들어가니까 4.5T짜리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7m는 4.5T짜리를 쓰고 6m는 3.2T. 근데 7m는 아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아연이 아니다. 그 대신에 4.5T 4.5T니까 약 한 1.3T 정도가 더 두꺼운, 미리로 보시면 돼요. T가 이거 왜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T가 이제 두께인데 미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mm 3.2mm는 아연이 들어갑니다. 6m짜리는. 네, 7m짜리는 4.5mm인데 아연이 안 나와요. 그걸로는 제작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일반 철판을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다 프라이머 뿌려요. 안에다 프라이머 뿌리고, 외벽에도 다 프라이머 하고 이제 도색에 들어가니까 녹슬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들어가는 거는 2.3T 2.3T짜리 아연이 들어갑니다. 이건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포켓이라 그래서 지게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지게발 들어가서 드는 고 철판이 2.5T짜리가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아연이 아닙니다. 요것도 아연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연이 아닌 그런 것만 감안하시고,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2T짜리를 사용을 해요. 2T짜리 쓰고, 그리고 아연 각관, 이건 중간에 들어가는 건 2T짜리는 다 아연 사용하고, 그리고 아연 각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연 각관이 50mm에 50mm짜리 1.4T짜리 두께의 50mm 그러니까 네모난 각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중앙 이제 3m 쪽에서 1.5m 중앙으로 해서 보강을 해드립니다. 보강을 하고, 양 사이드가 2.3T인데 이게 약할 수도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저희가 아연으로 30에 30짜리 각관을 또 보강을 해요. 하부 쪽에 다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지게발 들어가는 데는 보강을 엄청 많이 해요. 30에 30짜리로 양옆으로 보강을 총 2개씩 하고, 2개니까 2개씩 하고, 중간 부분에 2T짜리 각관, 30에 50짜리 2T짜리 각관을 사용을 해서 중간 두 군데 이게 벌어지지 말라고 두 군데 쪽에 보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부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차원 넘칠 정도의 강도가 나오죠. 이게 막 들었다 놨다 꿀렁꿀렁 해도 부러지거나 어디가 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어요. 3m, 6m. 그러니까 8m가 되면은 더 보강하고. 크게 커질수록 제가 그냥 있는 거에도 늘려서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보강을 했었어요. 8m 같은 경우는 7m 쪽에 저희가 보강을 하나 더 넣어드리고, 늘려가지고 다시 보강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부 같은 건 엄청 튼튼합니다. 저번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m, 그게 3.3m에 8m짜리인데 그게 그렇게 외장 들어가고 하니까 무게가 7톤이 넘게 나왔어요. 엄청 무거워요. 저희가 지게차 7톤짜리인데 그게 못 들어요. 이 뒤가 막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25톤 크레인 불러가지고 제가 실어서 갔는데 그게 저희가 뭐 합으로 든 게 아니라 상부 고리 걸어서 들었습니다. 상부 고리 걸어서 들었는데 이게 그 정도 무게가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게 밑으로 휘거나 쪼개지는 뭐 이런 뭐 현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많이 보강을 해요 저희가. 보강을 해서 쓰는 거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컨테이너 뭐 이게 ET 철판 두께를 ET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상용 컨테이너, 해상용 컨테이너가 더 튼튼한 거 아니냐, 두께가 더 두꺼워. 별 의미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상용 컨테이너가 물론 튼튼하죠. 그거는 이제 시험 성적표가 나오니까 강도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거는 배에 실어서 운송할 때 경우에 필요한 강도고 일반적으로 땅바닥에 놓고 뭐 실어가지고 이렇게 산 올라가고 험로 다니고 이럴 정도의 강도는 차고 넘쳐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동차로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가 마력이 좋으면 마력이 높으면 좋다. 그래서 뭐 100마력, 200마력, 300마력, 500마력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1000마력. 1000마력은 알고 보니까 트럭이야. 이건 1000마력입니다. 근데 일반 개인이 1000마력짜리 트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마력이 높다고 차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가 중요한 건데 해상용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그냥 물건을 실어서 배에 실어가지고 운송 용도로 나온 컨테이너고 이게 배가 전복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뭐 이제 분실될 염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용도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방수나 광도 이런 면에서 당연히 높죠. 근데 일반적으로 놓고 그냥 생활하시고 왔다 갔다 하고 창문 뚫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컨테이너 강도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기보다 아예 없죠. 왜 그런 거를 근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저는 좀 어차피 근데 그분들도 이게 해상용은 크기가 작아요. 폭이 20피트짜리 2.4m 6m짜리고 뭐 하이큐브라고 해도 높게 나오긴 하지만 폭 자체가 2.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을 잘라가지고 넓혀서 중간 부분을 보강해서 3m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뭐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해상용 컨테이너가 중국 가격이 또 싸지도 않아요. 그게 뭐 20피트짜리가 뭐 300만 원, 35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다. 예, 여기서 강도를 찾기는 뭐 어폐가 있는 거죠. 마력 뭐 200마력, 300마력 넘어가면 일상 중에서는 전혀 문제가 200마력도 솔직히 필요 없고 한 100마력, 150마력만 돼도 어디 마트 다니고 이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량철골조, 뭐 판내 건물 아니면은 목조주택 이런 게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동식 주택으로 쓸 수 있게끔 충분한 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컨테이너가 더 우수하다는 거지. 이게 약하다, 이건 못 쓴다, 이런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강도만 나오면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거 튼튼하냐, 이거 뭐 안 뒤틀어지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이것도 그 컨테이너 뒤틀어진 거 걱정하시면은 목조주택 뭐 판넬건물 이런 건 못 써요. 그거는 뭐 골재해가지고 이게 판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0.4T 철판 한쪽 붙어 있는 게 0.4T입니다. 0.4mm예요. 두꺼운 게 0.6mm 이 정도 쓰는 거. 이거 0. 제가 알기로는 0.6mm 쓰는 데도 별로 없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0.4mm 하면 약하냐? 안 그래요. 골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각 파이프
하파이프 다 넣어서 1.4T짜리 아마 50에 50짜리 아니면은 50에 100짜리 이런 걸로 보강을 하겠죠. 그런 걸로 해서 1.4T, 1.4, 0.4T짜리 이런 거 판넬 붙여도 엄청 튼튼합니다. 일반인이 막 흔들고 뭐 발로 차고 해도 이게 쓰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업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더 그러니까 홍보할 게 마땅히 없으니까 뭐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판이 올 철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깡통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T짜리 철판이 비싸겠습니까? 1.4T짜리가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1.4T가 비싸죠. 그냥 깡통으로 봐도 컨테이너는 제가 봤을 때 싼 물건이 아니에요. 싼 물건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내장재가 들어가고 이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는 철판에 이제 내장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에 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비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다 뜯어놓고 이거 철판 두 개 뜯어놓고 가운데 들어가는 스티로폼 뜯어놓고 별도로 구매를 한다고 치면은 컨테이너가 훨씬 비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왜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깡통으로만 내장재 안 돼 있고 뭐 내부 단열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창고용으로 팔다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파는 건데 그게 마치 고정되어 있는 가격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원자재 가격 그냥 원자재 조립해서 판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거의 인건비 뛰는 식으로 한 건데 인건비 뛰고 300만 원에 인건비 150 뛰고 하면 원자재가 15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이게 싸진 않죠. 철판만 그만큼 들어간다고 하면은 고가의 제품입니다. 이제 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싸다고 생각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장재가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단열재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가 되고 뭐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진급 판넬은 무조건 비싼 거고 컨테이너는 무조건 싸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테이너의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반 건축물은 빼고 이제 이동식 주택이나 이제 뭐 가설 건축물, 농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틀어서 가설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아니고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도 강하고 왜냐면 강도가 이 정도로 나와야지만 운송이나 혹시라도 갔다 왔을 때 다른 데 운송했을 경우에 하자가 크게 발생을 안 해요.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은 어쨌든 놨다가 옮기면은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차나 자동차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쓰다가 계속 운영하고 진동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오일이 누유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집도 마찬가지로 수도나 이런 것들이 옮기다 보면 진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안 생기면 최대 안 생기는 쪽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이제 계속 개선을 해야지 줄여갈 수 있는데 뭐 하자율이 뭐 제로다. 이건 거짓말이죠. 말이 안 돼요. 하자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하나가 생긴다.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제품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하자가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운송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길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하자 부분을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도시 건물이나 이런 것들 하다못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자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라
하자를 어떻게 최대한 AS 처리를 해주는지, 적극적으로 수리나 이런 걸 해주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하자가 생긴 걸 어떻게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해주느냐, 어떤 방식으로 불편하지 않게 해결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송하다 보면은 하자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치 이제 물건에 완전히 그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막상 보면은 어디 좀 덜 조여지거나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네, 근데 모든 건축물, 뭐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자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예, 기계가 하든 사람이 하든 어쨌든 간에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상황이 늘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네,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 길이 어떠냐에 따라 모든 상황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제가 하자 붙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설 건축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컨테이너만한 제품이 없어요. 밑에서 뜨던 위에서 뜨던 뭐 하자가 생길 확률은, 그런 것 때문에 하자가 생길 확률은 제일 낮은 물건이라 보시면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넬 건물이나 목조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운송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힘듭니다. 근데 겨울인데 파리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힘들어서 한 번 놓으면 거의 일반 건축물처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 업체에서 와서 옮겨주지 않는 다음에야 크레인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옮길 수 있는 장비를 갖고 다니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이동식, 그러니까 처음 올 때만 이동식이고 거의 고정식이라 보셔야죠. 그런 문제라서 철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힘들고, 힘들면은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컨테이너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강도도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철거나 이동 뭐 이런 것들, 하자율 이런 것들도 제일 낮아서, 그래서 컨테이너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테이너만 해서 뭐 밖에 판넬 이런 거 안 하냐, 합니다. 원하시면 해드려요. 비용이 들어서 문제인 거지. 해드려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판넬 건물보다 이런 거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 이제 컨테이너 철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판넬이나 뭐 이제 강판, 징크 강판 이런 게 붙는 거니까 그 자재비용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일반 그냥 징크 판넬이나 징크 강판으로 만든 건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비싸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재가 훨씬 두껍고 더 튼튼한 자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가 절대 싸지 않아요. 왜 컨테이너는 싸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제 판매를 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겠지만, 저희 컨테이너는 뭐 그렇게 싸구려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뭐 판넬 건물이나 목조주택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튼튼하고 단열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히 제 자랑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싸다는 인식이나 뭐 왜 이렇게 비싸냐는 식의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제 뭐 구조 계산이나 뭐 강도를 계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수치상의 비교일 뿐이고,
또 뭔가 다른 보강이나 구조에 따라서 이제 경량철골조나 목조되게 더 튼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만들기를 그냥 대충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것들을 고민을 해서 저희도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고 뭐 해상용이랑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해상용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상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500만 원짜리 사려고 5톤 트럭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상용으로 원하시면 저희도 해상용으로 해드립니다. 근데 해상용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 350만 원씩 하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시면은 저희도 제작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고요. 뭐 나는 죽어도 해상용을 하겠다 하시면 하셔야죠. 뭐 본인 개인적으로 내가 그게 좋다고 하시면은 누가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 때고 뭐 자기가 쓰는 용도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개인이 고민을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가 싸거나 뭐 아니면 싸구려 뭐 안 좋은 물건 이러지 않습니다.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강하고, 특히 운송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갖다 놓으시고 내가 필요 없으면은 지게차 뭐 부르면은 비싸야 5만 원, 10만 원 하니까 그거 떠서 5톤 트럭에 보내면은 100만 원, 100만 원도 아니죠. 50만 원, 50만 원 안쪽으로 운송이나 처리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동식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든지 아니면은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